정부가 5년간 권역별 광역교통망 계획 등을 담은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의 교통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60대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20, 30대를 뛰어넘었습니다. 고령화와 함께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10년 후에는 50대 이상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파는 어떨지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정부가 이제 2025년까지 교통난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대도시권의 교통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우리 지금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네. 국토를 개발할 때 또는 도로나 항만을 개발할 때 5년도 아니로 중앙정부가 광역계획을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지자체의 이제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걸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돼 있는데요. 예. 오늘 발표된 것은 앞으로 5년간 중앙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에 5년 동안 도로망이 만들어지고 우리 동네 주변의 이동망이 구성된다. 그런 점에서 이 망을 굉장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예. 현재 정부는 이 5년 단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광역망에서 총 광역철도 41개를 건설하고 네. 또 광역도로 25개를 건설하고 BRT라는 간선 급행 버스 12개, 그다음에 환승센터 44개 이렇게 해서 중앙 단위에서 그러니까 광역급으로 122개의 거대한 인프라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것은 바로 지난 5년간에 비해서 금액 면으로 지난 5년간은 3조 정도였거든요. 네. 앞으로 5년간은 7조 2천억 원을 투입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힘을 적극성을 띈 그런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출퇴근 시간에 덜 막히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예. 관심 갖는 부분이 이거는 뭐 BTS에서 좀 이름을 따온 건가요? BTX를 도입한다고 하던데요. 예. GTX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네. 자, 지금 가장 오늘 발표한 5년 단위의 광역교통계획 중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올림픽대로와 네. 또 강변북로 여기에 이 BTX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BTX, 예. BTS 아니고요. 예. BTX. 네. 자, BTX는 버스 트랜지트 익스프레스인데요. 간선 급행 슈퍼 버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지금 그림에서 그래픽에 보시는 그래서 대로 뭔데 보여주는 거예요? 예, 지금 올림픽대로입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게 예. 올림픽대로의 중앙선을 네. 중앙선 부근에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드는데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것은 아침에 밀리고 예. 또 서울에서 경기도로 나가는 것은 오후에 밀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올림픽 도로나 강변북로의 차선을 가변식으로 만들어서 아침에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올 때 노선을 하나 더 주고 또 오후에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나가는 게 하나를 더 주는데 여기 버스 전용선을 만들고 네. 여기에는 어떤 차도 들어올 수가 없고 또 거기에 입체 고가로를 놓는다 해서 속도를 대폭 빨리 달린다. 이게 이제 BRT라는 고속버스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게 BTX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버스 트랜지트 익스프레스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한다. 이게 오늘 발표 중에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입니다. 하긴 광변북로 올림픽대로는 버스 전용 차선 없잖아요. 버스도 같이 밀릴 때 밀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연 출퇴근 시간 얼마나 줄어들까요? 예. 근데 지금 있는 버스 전용 차선하고 네. 새로 나오는 BTX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뭐가 달라요? 개념은 같은데요. 예. 버스만 다닐 수 있다 이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 버스 전용 차선은 다른 곳에서 다른 버스하고 택시하고 같이 다니다가 필요한 곳만 들어가서 거기서
버스 전용으로 다니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아예 BRT 시스템이나 BTX 시스템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도처럼 그 안에서는 버스만 움직이고 또 버스 돈 내는 것도 버스에서 타내는 게 아니고 기차에 지하철 타는 것처럼 성강구에서 먼저 돈을 내고 그 안에 들어가면 버스를 자기가 골라서 탈 수 있는 그런 완전 고속 간선 급행 시스템으로서 이 현재 중앙선로보다 굉장히 앞서 있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죠. 저 시스템을 도입했을 경우에 현재 정부의 계획으로는 국토부의 계획으로는 출퇴근 시간이 30% 이상 앞당겨 줄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올림픽대로 처음부터 끝, 강변북로 처음부터 끝 여기까지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도심 안쪽을 달리는 것은 지금과 같은 버스 전용선이나 또는 BRT 버스를 도용을 하고 이 BTX라는 것은 마치 철도처럼 멀리 있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중앙선 전용 차선은 시내에 있는 것인데 반해서 BTX는 이를테면 부천이나 인천에서 서울을 들어올 때 그 인천 외곽에서 서울 외곽까지만 연결해 주는 거죠. 도심 안쪽에는 저 도로가 또 많아지면 기존의 차선을 잡아먹기 때문에 승용차 운전자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수도권의 BRT 시스템은 왼쪽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당산역까지 그러니까 2번이군요. 행주대교에서 당산역. 행주대교에서 당산역까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저기가 남양주 쪽에서 강변역 이렇게 들어오고 4번이요. 수서해시에서 강변역. 그렇습니다. 그런 또 그 밖에도 많은 이런 시스템인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시내를 달리는 게 아니라 수도와 수도를 연결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이라는 말은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르면 2개 도시 이상의 그 개념을 광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2개 도시 이상을 연결해 주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시 내에서도 도로가 개발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차원에서의 이 연결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인식하에 그것을 획기적으로 빨리 연결하는 그런 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도 대도시권에서는 뭐 그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이번 계획은 서울 수도권만 겨냥한 게 아니고요. 전국의 광역 도시 그러니까 또 전국의 광역시라고 큰 도시가 광역시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광역시가 몇 개인지 혹시 짝 기억 안 나네요. 6개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그다음에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인천. 요게 6개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그밖에 대도시 이런 걸 연결하는 그 광역 철도망 또 광역 도로망, BRT망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요. 수도권은 방금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주목을 끄는 것은 세종, 대전권역에서 세종과 공주를 연결하는 BRT. 지금 세종과 청주를 연결하는 BRT. 지금 BRT는 제대로 된 BRT는 우리나라에 지금 세종밖에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서울에 있는 것은 아직 초보 단위의 BRT입니다. BRT라는 게 간선 고속 급행 버스인데요. 그래서 세종은 문자 그대로 BRT의 그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경상도 지방에서는 부산과 울산이 둘 다 광역시인데 이 2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광역 도로 이런 게 획기적으로 놓여지게 되고요. 그 밖에도 이제 광주에서는 광주와 나주가 연결되는 광역철도, 광역도로 또 광역 BRT 이렇게 다양하게 연결이 돼서 모두 앞으로 5년 동안 122개의 광역 도로 철도망이 새로 건립이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광역시는 6개. 이거 뭐 예전에 뭐 시험 때도 뭐 나오고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보니까 60대 인구가 처음으로 20, 30대 인구보다 많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서 또는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가장 큰 고민이 사실 우리 인구의 늙은이들은 점점점 늘어나고. 또 늙은이라고 표현하세요. 늙으신 연세 많으신 분들은 고령자. 고령자. 죄송합니다. 고령자 저 같은 이런 고령자는 자꾸 늘어나고 젊은 층들의 숫자는 줄어든다 하는 건데요. 이 경제학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 인구 구성형을 피라미드형이라고 그럽니다. 젊은 층이 많고 고령자층이 좀 줄어들면 경제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성장 확장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돈을 벌게 되고 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젊을 때 번 돈을 가지고 이제 늙어서 쓰게 되는데 예. 본인이 젊었을 때 번 돈은 이미 그 선배들한테 다 줬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한테 얻어 써야 되는데 예, 예. 지금 돈을 벌어서 생산 활동을 하는 20대, 30대가 만약에 적어진다면 네. 그 사회는 미래가 없는 그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예. 역 피라미드로 돼서 젊은 층은 적고 고령자층은 많아지는 예.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우리나라 GDP가 올라가기 어렵고 예. 또 사회 복지도 상당히 문제가 돼서 노인층들이 그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지금 아주 걱정스러운 대목이 오는데 이 노령화의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우리나라가요? 네. 아, 그러니까 출산율도 낮고 고령화가 이제 평균 수명도 연장되니까 그렇게 약간의 역피라미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정부가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곧 이 인구 고령화 대책, 인구의 구조적 어떤 노령화 그 확산 또 젊은층 감소에 대한 획기적인 한국판 뉴딜, 이번에는 사람에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합니다. 원래 대통령 직속으로 인구 문제 대책위원회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설립이 돼서 계속 많은 돈을 투자해 왔는데 예. 크게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인구 감소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그러니까 젊은 층의 인구를 늘리고 또 인구가 많은 60대 이상의 노년층이나 좀 연세 많은 층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계속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고 예. 또 내일 배움 카드 등을 통해서 자신의 경쟁력을 키워서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어떤 이 사람 투자 뉴딜 정책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인구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4가지 추진 전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이래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악화되느냐. 예. 이것은 젊은 층들의 인구가 줄어드는 지금 새로 이 출산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데다가 이른바 베이비 붐 세대. 예.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8년 이후에 인구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굉장히 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만 해서는 안 되겠고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같이 확산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는데 인구 절벽이 아니라 네. 인구 지진. 인구 지진도 이제 넘어서서 인구 지옥의 한국이 되어가고 있다. 예.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한민족의 미래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각심을 갖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여기에 돈만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네. 각종 사회적 대우라든지 인센티브를 줘서 아기를 좀 더 많이 낳는 사람이 예. 이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획기적인 어떤 사회적 틀을 바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